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죠. 자, 가와 같이 위도, 경도, 숫자로 자, 표현하는 위치는 수리적 위치가 됩니다. 자, 가는 수리적 위치. 자, 그리고 나와 같이 자, 주변 지역, 주변 국가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위치는 관계적 위치죠. 자, 지리적 위치는 자, 중간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건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리을과 연결이 돼야 맞으니까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건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위도를 나타낸 요 기억과 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자, 미음에는 태평양 시대의 중심 위치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게 주변과 관계를 통해 나타내는 위치, 그다음 관계적 위치를 설명한 거니까 자,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4번에 일출 및 일몰 시각은 동쪽이 더 이른 거죠. 그래서 동경 131도 52분이 자, 동경 124도 11분보다 자, 더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디귿이 더 일출 일몰 시각이 일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가는 상대적 위치, 나는 절대적 위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게 상대적 위치인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게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서 관계적 위치. 자, 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가 아니고. 자, 그리고 절대적인 위치는 자, 변하지 않는 자, 누가 봐도 똑같이 위치를 표현하는 수리적 위치야. 그리고 지리적 위치. 자, 요 두 개가 절대적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지도는 지질 시대별로 형성된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장의 지도가 어느 지질 시대를 나타내는지를 자, 먼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제일 왼쪽의 지도 같으면 여기가 평남분지, 여기가 옥천습곡대의 자, 위치와 같기 때문에 자, 고생대의 자, 암석 분포를 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무연탄 아니면 석회암, 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리고 C 같으면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C 원생대에 자, 만들어진 암석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백두산 쪽, 그리고 제주도, 철원의 용암대지, 그리고 신생대 3기층, 자, 요런 데 암석이 분포하니까 자, 신생대의 암석 분포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A는 무연탄 아니면 석회암입니다. 자, 그런데 고생대에서 조금 더 넓은 분포를 차지하는 게 조선 노충군이라서 자, A가 석회암, 자, 그리고 B가 자, 무연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연탄은 평안 노충군의 자, 퇴적암에 분포하는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A에서는 공룡 관련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공룡 관련 화석은 자, 중생대 암석에 분포를 하죠. 자, 세 장의 지도에서는 자, 중생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A는 절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중생대 중에서도 자, 경상 누춘군에 자, 만들어진 퇴적암 안에 자,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C를 기반함으로 하는 산지. 자, C를 기반함으로 하는 산지. 그러면 C가 어떤 암석인지 찾아볼게. C 원생대를 이루는 암석. 자, 요 C 암석이 편마 혹은 변성암이죠. 자, 그러면 C를 기반함으로 하는 산지. 편마암 산지가 바로 흑산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자, D는 화산 폭발로 분출한 용암이 고도 형성되었다. 자, 이 중에 용암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은 백두산과 제주도에 분포하는 요 E입니다. E. 자, E가 화산암 들인 거죠. 자, 요 화산암에는 현무암이나 조면암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D가 아니라 E라고 해야 맞는 거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E는 침식분지 바닥부의 기반암을 이룬다. 자, 침식분지 바닥부의 기반암을 이루는 암석은 화강암인데 자,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라서 A, B, C, D, E 중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B는 고생대, C는
C원등대 형성이 된 거니까 자, C가 형성 시기가 이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D는 두만지계와 길쭉 명천지계에 발달하는 신생대 3기층의 자,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두 권역의 자연재해별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가나가 수도권과 영남권 중에 하나고요. A, B, C, D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권역별 대설, 지진, 태풍, 호우의 10년간 누적 피해액의 합을 100으로 했을 때 4개의 각각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부터 찾을 거냐면, 자, 나는 지진부터 갈 거예요. 지진부터. 자, 왜냐하면 지진은 자, 최근 10년간 큰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포항, 경주 요 두 도시이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만 피해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D가 한 지역 가에서만 지금 요 D가 자, 피해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D가 누가 돼야 된다. 자, 지진이 되고, 자, 가가 지진 피해가 있었던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 수도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게 요거잖아요. 호우. 자, 호우가 수도권 피해가 높기 때문에 자, B가 호우가 되는 겁니다. 자, B가 호우. 자, 그러면 영남권은 남부지방이니까 상대적으로 영남권은 요 태풍 피해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남권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A의 태풍. 자, 으로 연결하면 자, 남는 거 하나가 있죠. 자, 남는 C가 자동으로 대설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나씩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나보다 태풍 피해 비율이 높다. 태풍 A. 자,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비율이 높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시설 중 선박 피해액이 많다. 이 선박 피해액은 높은 파도와 자, 바람에 의한 태풍이 자, 선박 피해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선박 피해액은 태풍 피해 쪽이 많은 자, 영남권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D는 건물보다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 지진은 당연히 건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죠. 건물 붕괴 자, 이런 피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바람이 유발되는 피해 규모가 당연히 커야죠.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니까. 자, 5번에 울릉도의 겨울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니 당연히 울릉도는 겨울에 비보단 눈에 의한 자, 강수의 비율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제주도의 주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역에 삼방산은 기역으로 이루어진 용암돔으로 높이는 약 395m이다 나오는데 삼방산의 요 용암돔이라는 게 자, 경사가 급한 화산, 자, 일종의 종상화산을 뜻하는 거예요. 종상화산. 자, 생긴 거 봐도 경사가 급하잖아. 그러면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게 아닌 거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 경사가 완만한 화산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는 뭐 조면암 혹은 안산암 같은 자, 끈적끈적한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백록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백록담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가 아닙니다. 자, 그냥 화구예요. 그냥 화구.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자, 디귿에 만장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요 만장굴은 자, 대표적인 용암 동굴이죠. 자, 용암 동굴은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다가 윗부분은 식어서 굳고 아랫부분은 안 굳고 용암이 흘러가서 뻥 뚫린 동굴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이게 틀린 게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은 석회동굴에 자, 석회동굴 안에 만들어지는 자, 탄산칼슘이 침전된 지형이죠. 그래서 디귿 동굴 내부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석회동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을에 주상절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급격하게 수축되면서 냉각된 자,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여 형성된다 하는 4번의 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미음의 아부 오름. 자, 요 오름이란 게 자, 기생화산이잖아.
기생화산. 자, 기생화산은 자,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형이 다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에 남은 용암들이 소규모로 분출해서 해서 만들어진 300여 개의 소규모 화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라산보다 당연히 형성 시기가 이제 늦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에 위치한 지하철역의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시된 곳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자, 여기는 이제 중구에 위치한 자, 어느 지하철역이네요. 자, 위치를 보니까 딱 알겠어요. 시청역입니다. 시청역. 자, 시청역까지 몰라도 여기가 중구의 도심의 지하철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딱 위치를 보니까 강남역이네요. 자, 강남역도 이제 도심에 자, 해당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여기 표시된 여기는 자, 딱 보니까 위치가 화곡역 같은데 자, 어쨌든 주거 지역의 자, 지하철역입니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도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 지하철역 중에 일단은 다가 제일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요 다가 아침 시간에는 하차보다 승차가 훨씬 많고 자,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하차가 많아.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여기는 도심의 기능은 없이 자, 주거 기능만 발달한 지역이라고 자,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 여기겠지? 자, 강서구에 여기. 그래서 다를 이쪽으로 골랐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 자, 전형적인 주거 기능의 지역.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중구 이쪽도 도심이고 요 강남도 도심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출근 시간에는 하차하는 인원이 많고 퇴근 시간에는 승차하는 인원이 많을 거잖아. 근데 가나가 요거는 똑같다고. 자, 가는 아침 시간에는 하차 인원이 많고 저녁 시간에는 승차 인원이 많아. 자, 그런데 나도 똑같아. 아침 시간에는 승차 인원, 저녁 시간에는 아침 시간에는 하차 인원. 자,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승차 인원이 많다고. 둘 다 도심인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 시청역 주변은 구도심이라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중구의 구도심 지역은 자, 여기는 구도심 지역은 자, 인구 공동화로 주거 기능은 거의 사라져버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승차 인원이 극히 적고 자, 저녁에 하차 인원도 매우 적어야 돼. 그래서 둘 중에 보면 아침에 승차 인원이 더 적은 게 나죠. 자, 그리고 저녁에 하차 인원이 더 적은 게 나지. 그럼 이 나가 자, 구도심에 해당되는 여긴 거야. 자, 중구의 시청역. 자, 여기도 뭐 몰라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왜 가가 여기냐면 강남 같으면 자, 도심의 기능도 하지만 자, 강남은 이제 주거지로서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주거 기능이 없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아침에 어느 정도 승차 인원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어느 정도 하차 인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고 했는데 시가지 형성 시기는 무조건 4대문 안쪽에 나가 가장 일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금융업 종사자는 자, 도심이 외곽의 주거 지역보다 많아야 되겠죠. 뭐 가는 강남의 도심, 다는 자, 외곽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자, 구하는 값입니다. 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상주 인구는 매우 적으면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은 자, 구도심에 해당되는 서울의 중구가 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죠.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잠깐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1번에 나왔네. 자, 정답 1번. 아, 미안해요. 자, 정답 1번. 자, 옳지 않은 거였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보면 많이 하시는 말, 잘못 봤어요. 이걸 또 제가 할 뻔했네요. 저는 바로 고쳤습니다. 자, 다른 선택지 보니까 맞는 게 2개여서 또 바로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 잘못 봤어요. 이제 금지야.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 자, 나는 나보다 아파트 세대수가 적다. 아파트 세대수는 중구가, 자, 중구에 여기가 주거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는 당연히 주거 기능이 발달한 다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적다 하는 자, 4번 맞습니다. 자, 5번에 상가의 평균 임대료. 자,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도심이 높고 외곽이 낮죠. 그래서 외곽의 주거 지역인 다가 더 낮아야 되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이 여기 경기도, 자, 충청남도, 자, 전라남도, 자, 경상남도 이렇게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요 지역 내 총생산을 가지고 1등을 찾아버릴 거야. 자, 전국에서 지역 내 총생산 1등인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죠, 경기도. 자, 그래서 경기도가 요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요 나가 경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걸 가지고 충청남도를 찾을 거야. 자, 왜냐하면 충남이 울산에 이어서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2등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이 달을 충남으로 자, 연결해야 됩니다. 자, 달의 충남. 자,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가나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전남과 경남을 비교해 봤을 때 경남이 인구수가 더 많죠. 자,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자, 여기랑 여기 중에 나가 더 많아. 이 나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보다 적지만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다고. 그러면 이 나가 가보다 인구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인구수가. 자, 그러면 경남과 전남 중에 인구수가 경남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경남으로 자,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남는 가가 누가 돼야 된다? 자, 전라남도가 자,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 중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높다. 자, 전남과 경남 중에 농업 비율이 더 높은 거. 자, 평야가 발달한 전라남도가 1차 산업 비율 1등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1차 산업 비율이 높다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전력 자금률이 낮다. 자, 충남 같으면 화력발전소, 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자, 남는 전기를 경기도에 보내줄 정도로 전력 자금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경기도 같으면 충남한테 전기를 빌려서 오잖아. 그러니까 자금률이 낮은 곳이 경기도가 돼야지. 다가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라는 가보다 총인구 중 군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자, 군이 이게 시골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전남과 경기 중에 군 지역 인구 비율은 경기도가 낮고, 자, 전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경기도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 지역, 자, 도시 지역에 자, 주로 거주를 합니다. 자, 4번에 경남과 충남이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진 않죠. 자, 5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자,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A가 자, 춘천 여기 양구에 자, 침식 분지를 지금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자, 지형도는 양구 펀치볼에 자, 침식 분지. 자, 침식 분지인 걸 알 수 있는 게 바깥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은 자, 산이 나타나고 가운데가 평평한 평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B 같으면 자, 여기 위치가 강원도 자, 대관령 쪽에 해발 고도 높고 지면이 평탄한 자, 고위 평탄면을 나타낸 거죠. 자, B는 고위 평탄면. 자, 그럼 교사가 얘기한 게 A 지역과 비교한 B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위 평탄면의 상대적 특성을 골라볼게요. 자, 먼저 갑에 취락이나 도시 발달은 침식 분지가 더 유리하죠. 침식 분지가 자, 평야에 하천이 흐르고 농경지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하천 범람에 의한 충적층이 발달한다. 일단 침식 분지 내부에는 여러 하천이 흐르면서 이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충적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침식 분지가 더 발달하는 겁니다. 자, 병에 바람이 강해서 풍력 발전이 유리하다. 자, 산 정상에 해당되는 고위 평탄면은 바람을 막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유리하죠. 자, 병 맞고요. 자, 그리고 고위 평탄면 하면 요거 두 개. 목축업, 고랭지 농업.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자, 여름이 서늘해서 여름에 배추 농사 같은 고랭지 농업을 하고, 그리고 수분이 일정하게 땅속에 유지되기 때문에 목초지 조성에 유리해서 목축업에 유리하죠. 그래서 병정이 맞으니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가다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은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먼저 A는 광주광역시죠. 자, 여기가 전라남도 쪽 지도니까. 자, 그리고 C가 여수. 자, B는 땅끝마을이 있는 해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수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야 되고 자, 해남은 시골이니까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겠죠. 자, 그리고 광주는 대도시니까 유학생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자, 요거 자, 유학생이 자, 요 가 지역이 제일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이 있을 만한 도시는 광주광역시지. 광역시급 도시가 그래도 대학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를 광주인 A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아요. 나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유학생도 자,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자, 다 같으면 유학생이 한 명도 없네요. 이게 대학이 없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 나를 누구로 골라야 된다. 자, 공업이 발달한 여수로 골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학생 한 명도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이 완전 시골이죠. 자, 완전 시골에 해당되는 해남을 B로 다로 연결하시면 자, 정답은 ACB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자, 새 화석 에너지의 특별 광역시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가 지금 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같은 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도 돌파가 가능한 게 선생님은 일단 자, 빈 ABC가 어떤 지역인지 일단 먼저 확인해 봐. 자, 지금 특별광역시 중에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지금 네 지역이 있으니까 ABC는 A에서 C는 자, 요 지역 중에 골라야 돼. 자, 부산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인천이 없습니다. 자, 부산, 인천이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없는 데가 자,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있고 울산이 없네, 울산. 자, 요 세 지역 중에 A, B, C가 나와야 되고 자, 가나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자,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서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천연가스죠. 자, 서울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정용 소비를 많이 하는 자, 천연가스가 자, 요 나가 천연가스가 돼야 됩니다. 서울의 비율이 셋 중에 가장 높은 게 천연가스가 돼야 되니까 나를 천연가스로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서울 같으면 자,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 서울 경기가 석탄 소비가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자, 서울의 소비량이 자, 공급량 비율이 매우 적은 자, 가를 우리가 석탄으로 자, 연결하면 자, 남는 다가 석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서울 가지고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석유 생산 1등, 석유 공급량 1등이 되는 거. 자, 광역시 중에 이거 울산이죠, 울산. 자, 왜냐하면 울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B를 울산으로 자,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석유에서 울산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울산 써놓게. 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거든. 그러면 A가 혼자 특별시 광역시 중에 이 A 혼자 석탄을 엄청 많이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산하고 인천 중에 석탄을 좀 써야 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인천이 그래도 제철 공업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석탄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A가 인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A가 인천. 자, 석탄에서 인천을 자, 골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C가 자동으로 부산이 되는 거죠. 자, 남는 C가 자, 자동으로 부산. 자, 이렇게 자, 가나다 ABC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1번에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자, 석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 요 순서죠. 석유가 1등, 자, 석탄이 2등, 천연가스가 3등이죠. 그 외에 원자력,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인 석유가 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 자, 3번에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은 자, 석유가 가장 높아야 되니까 자, 3번 틀렸죠. 자, 4번에 울산은 부산보다 화석 에너지 총 공급량이 적다 그랬는데 울산은 석유 공급량이 어마어마해서 자, 부산보다 확실히 화석 에너지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우리가 찾은 A는 인천, 자, B는 울산이 맞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내도의 산업구조와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곳이 강원, 경기, 전남, 제주 중 하나고요. 자, A, B, C, D는 자,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도로 교통이 없어요. 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을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도별 산업 구조를 가지고 가나다라를 먼저 맞춰볼게요. 자, 일단 자, Y축이 광공업의 취업 인구 비율이거든. 그러면 이 광공업 비율, 이 2차 산업 비율이잖아. 이게 제일 낮은 곳이 제주도죠. 자, 제주도는 뭐 공업, 광업 발달한 게 없잖아. 그러면 나가 일단 제주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농림업 취업 인구가 자, 나가 가장 많어. 자, 나가. 자, 그럼 이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이 전라남도가 돼야지. 자, 나가 전라남도. 자, 가장 농업이 발달한 자, 전남을 자, 나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 같으면 자, 2차 산업과 그리고 서비스업 취업자 취업 비율을 합치면 왜 이래 발음이 꼬여. 자, 요거 비율을 합치면 매우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 Y축은 2차 산업. 자, X축은 3차 산업 비율이 나오잖아. 그러면 100%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을 빼면 1차 산업 비율을 알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요 가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낮은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하고 강원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낮은 곳은 도시가 발달한 경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가 경기, 남는 다가 강원.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나오는데 자, 원래 여객 수송 분담률 1등은 자동차인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도로 교통이 없어요. 자,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의 여객 수송량 합을 100%로 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자, 도로 뺀 나머지 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다음으로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은 자, 요 A가 지하철이지. 자, 요 A가 지하철. 자, 요게 인 기준이 있고 곱하기 킬로미터 기준이 있는데 자, 단순히 사람을 많이 태우는 건 지하철이죠. 자, 그런데 거리 가중치를 두면 자, 철도가 자, 지하철보다 앞섭니다, 비율이. 자, 왜냐하면 철도는 비교적 장거리로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에서 1등 A의 지하철. 자, 인에 곱하기 킬로미터 거리 가중치를 둔 X축의 값이 세서 1등이 나오는 B가 철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도로가 있었다면 도로가 1등이에요. 자, 그리고 CD 중에 CD가 자, 타는 인원은 거의 엄청 적어요. 그런데 C가 조금 더 멀리 가잖아. 마치 킬로미터로 곱했을 때. 자, 그러면 해운과 항공 둘 중에 여객 수송에서 더 장거리로 운행하는 게 항공이죠. 그래서 C가 항공, 자, D가 해운입니다. 자, 해운은 자, 화물 수송에서는 비교적 멀리 가더라도 여객 수송에서는 단거리로 갑니다. 자, 여객 수송에서는 자, 왜냐하면은 그 인천에서 잠깐 앞에 배 타고 섬에 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여객이 타는 거. 근데 항공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고 이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훨씬 멀리 가는 게 항공이라서 C가 항공, D가 해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해볼게. 자, 가에서는 C를 이용하여 자, 나로 이동할 수 있다. 자, 가가 경기도잖아. 경기도에서 C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 공항이 있냐 이 말인가요? 경기도에 공항이 있냐? 제주도에는 당연히 공항이 있잖아. 근데 경기도에 공항이 없어요. 자, 김포공항에서 보통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 수도권 사람들이.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어. 김포공항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김포공항은 요거 서울에 있다. 자, 경기도 김포에 있는 게 아니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김포공항. 자, 이름이 김포공항이지만 서울에 있습니다. 자, 원래 김포였다가 1960년대에 서울로 행정구역 편입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전남에는 A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 있다. 전남에 지하철 탈 수 있는 도시는 없죠.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거지 전라남도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자, D를 이용한 여객 수송량이 많다. 자, 나가 전남 그리고 나가 제주인데 자, 해운을 이용한 여객 수송량. 자, 제주가 많으니까 전남이 많을까? 전남이 많죠. 왜냐하면 전남은 섬에 나갈 때
목포에서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제주도 갈 때는 배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D들이 이용한 여객 수송량은 전남이 더 많은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가나 중 B의 시설이 없는 지역은 다이다라고 했는데 강원도 철도 타고 갈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저 정동진 갈 때도 저기 기차 타고 가고, 저 심지어 평창 강릉 갈 때 KTX도 타잖아. 자,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철도가 없다. 이거 안 돼. 자, 여기서 철도 없는 곳은 제주도죠, 제주도. 라가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가는 전남 아니고 경기도지. 자, 나는 경기도 아니고 전남이죠. 다는 강원도고요. 라는 제주도입니다. 이게 다 틀렸어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대동여지도와 지도표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선택지 바로 볼게. 자, 기억에 A에서 10리 이내에 교통 및 통신 시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역참 같은 게, 요 역참 같은 게 이제 교통 시설이잖아. 자, A에서 10리 이내, 자, 점 한 칸 이내, 요 역참이 있죠. 자, 그래서 교통 통신 시설이 있다 하는,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B 내의 하천은 배가 다닐 수 없다 했는데, 자, B의 하천이 이렇게 두 줄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지. 자, 쌍선은 배 다닐 수 있는 하천이잖아요. 자, 디귿에 A에서 C까지 도로상 최단 거리는 30리 이상이다. 자, A에서 C까지 방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1, 2, 3, 30리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 40리 정도 되죠. 그래서 30리 이상이다. 자, 하는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에 A와 C는 모두 영남 지방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순창이라는 지명이 보여요. 자, 요 순창이 전라북도에 자, 위치한 지역이니까 이게 영남 지방이 아니지만 A, C가 모두 자, 영남 지방은 아닐 것이다. 자, 순창의 바로 옆인데, 자, 여기가 어떻게 자, 영남 지방이 될 수가 있겠어요? A, C 모두가.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자,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조건을 고려하여 노인 전문 의료시설을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지역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군 단위 행정구역인 곳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역 이름을 쓰면서 시인지 군인지 한번 써볼게. 자, A는 양구죠. 양구군. 자, 그리고 C는 횡성군. 자, B는 원주시기 때문에, 자, 일단 B는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강릉시기 때문에, 자, 여기도 탈락. 자, E는 정선군이죠. 자, A, C, E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B, D는 이 표를 볼 것도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노년층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은 셋 중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23.3%인 A가 탈락. A 탈락.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이렇게 30%가 넘었으니까, 자, 일단 살려는 들여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자,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한 지역 중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부양비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청장년 비율분의, 자, 유소년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배,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자, 여기서 0에서 14세가 유소년층, 자, 15에서 64세가 청장년층, 자, 65세 이상이 노년층이잖아. 그러면 총부양비는 이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자,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청장년 비율이 누가 낮냐를 찾는 거야. 둘 중에 청장년 비율이 낮은 곳이 여기죠. 자, C. 그래서 정답은 C. 횡성군이 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에서 C는 각각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자,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자, A, B, C는 먼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가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 자, 가나다 모두 C가 제일 많죠. 그럼 C가 초등학교. 자, 가장 개수가 적은 게 대학교지. 그러면 A가 대학교. 자, 남는 B는 고등학교.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요 두 개를 먼저 해결할게요. 자, A는 B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자, 학교 간 평균 거리는 개수가 더 많은 고등학교가 더 가까워야지.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C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합 범위가 넓다. 자, 초등학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당연히 통합 범위가 좁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통합 범위가 더 넓으니까,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 게 전라북도의 지도고요. 자, 제일 서쪽에 이 서해안의 이 도시는 군산이고, 자, 가운데 여기는 전주, 자, 동쪽에 여기는 이제 무주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전주기 때문에 전주가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다가 전주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데가 군산이니까, 자, 나가 군산이고요. 자, 무주는 무주군 시골이니까 대학교 없이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개수가 적은, 자, 가가 무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해결해 볼게. 자, 전라북도 도청이 있는 도시는 전주, 다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중심지 기능이 더 다양한 곳은 인구가 많은 도시, 나가 더 다양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3번에 인구 밀도는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은 전주가, 자, 무주보다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곳들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요겁니다. 1월 평균 기온. 자, 겨울 기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이 네 지역의 겨울 기온 하나만 가지고, 최하늘 기온, 1월 기온 하나만 가지고도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온이 높은 것. 자, 여기가 제주도가 되겠지. 제주도의 서귀포. 자, 가를 연결하시고, 자, 반면에 가장 기온이 낮은, 자, 라를 누구로 고르라. 자, 북쪽 내륙에 위치한 중강진을 라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가 위도가 비슷하지만, 자, 겨울에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해서 기온이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둘 중에 겨울인 1월이 기온이 높은, 자, 나를 우리가 울릉도로 연결하시고, 자, 하나가 남는 요 달을 여기로 서해안의 이 지역으로, 자, 연결하면 가나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1번에 무상 기간이란 건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이 무상 기간이 긴 거예요. 서귀포가 가장 따뜻하니까, 자, 제주도의 서귀포가 무상 기간이 길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나 중에 고위도에 위치한 건지 라죠. 라가 위도가 높은 데 있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3번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자, 겨울 강수량 많고 눈이 많은 울릉도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자, 가장 높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태풍 통과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남쪽입니다. 자, 태풍은 저위도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쪽이 태풍의 피해가 훨씬 크죠. 그래서 라보단 가, 제주도에서 태풍 피해가 큽니다. 자, 5번에 나는 서해안, 다는 동해안이라고 했는데, 자, 나가 동해안이고 다가 서해안에 위치하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기획서 일부이다. 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강남 개발로 쫓겨난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판자초 일대를 서울시 공공개발을 통해 1200여 가구 규모의 저층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대요. 자, 그러면 판자초는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재개발하는 방식이니까, 자, 기억은 철거 재개발 방식이죠. 자, 철거 재개발 방식.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건물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재개발 방식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의 기억은 철거 재개발, 니은은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는, 일단 리을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포구 홍대거리가 2000년대 초반 예술가들과 청년들이 모여 형성된 예술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이후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예술가나 청년들이 쫓겨나는 현상, 임대료 상승으로 이 지역에 상권을 만들었던 원거주민이나 예술가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 불러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해볼게. 자, 기억은 니은보다 원거주민의 재정 착률이 높은 건 자기 건물이 그대로 있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인 수복 재개발이 원거주민의 재정 착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투입 자본 규모는 철거 재개발이 더 많아야 되고, 자, 수복 재개발이 더 적으니까, 자, 디귿이 맞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네 지역의 농업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곳이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자, 네 지역 중에 하나고 작물은 과실, 쌀, 채소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 농가수가 나오는데 자, 총 농가수는 1등이 경북, 2등이 전남, 꼴찌가 제주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가 경북이죠. 자, 그리고 나가 전남. 자, 농가수가 가장 적은 다가 제주. 자, 그러면 남는 나가 강원도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자, 우리가 과실, 쌀, 채소를 연결하는데 일단 제주도는 쌀 생산이 안 되니까 제주도에 A가 없기 때문에 A가 쌀입니다. 자, 그리고 과실과 채소를 구분할 때 자, 전반적으로 전남이 채소 생산량이 많고 그리고 경북이나 제주가 과실 생산량이 많다. 이걸 통해서 자, C가 채소고 자, B가 과실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 생산량이 채소가 많기 때문에 자, 채소가 차지하는 파이가 과실보다는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과실이 전남 강원보다는 경북 제주 쪽에서 더 많으니까 이 B를 과실로 고르고 자, C를 채소로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겸업 농가 수는 다가 가보다 많다 했는데 자, 겸업 농 비율은 제주도인 다가 높지만 겸업 농가 수는 전체 농가 수가 훨씬 많은 자, 경북이 더 많은 거예요. 자, 비율과 수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에 나와 라는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다. 전남과 강원은 접하고 있지 않지. 자, 3번에 쌀은 주로 노지 재배를 하지. 100% 노지 재배하지. 쌀은 시설 재배를 안 하잖아. 자,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자, 4번에 B는 C보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 채소입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전국에서 B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 자, B가 과실. 자, 과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경북이다. 자,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곳이 자, 여기가 김포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평. 자, 이렇게 자, 세 지역을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구가 1975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에요. 자,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975년이 인구가 몇 명인지 몰랐겠지만 그때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에 인구는 700이 된 거야. 100이 700이 됐다는 건 7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가파르게 쫙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요 가가 2기 신도시로 개발돼서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김포가 자, 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1975년, 80년, 90년 요때 자, 특히 8, 90년 자, 요때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자, 1기 신도시 안양을 자, 우리가 나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 같으면 옛날도 100, 지금도 100이야. 그러니까 크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자,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가평을 자, 다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의 지역 내 임야 면적 비율은 자, 가평이 김포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가평이 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자, 농촌에 해당되는 가평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3번에 서울과의 일평균 교통량은 자, 김포와 가평 중에 자, 서울에 더 가까운 김포가 자, 더 많아야 되겠죠. 자, 4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다가 나보다 높다 했는데 자, 안양 같으면 자,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서울로 자, 통학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자, 100보다 낮겠죠. 자, 하지만 가평은 자, 주간 인구 지수가 뭐 100에 가까운 자, 수치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안양이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는 걸 통해서 자, 다가 나보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은 안양인 나가 돼야 되겠죠. 안양의 평촌 신도시가 1기 신도시고요. 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은 자, 김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청 혹은 군청에서 출발해 세종특별시에
시청으로 가는 길 찾기 안내 일부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세종역입니다. 자, 그리고 찾아야 될 지역이 자, 이렇게 세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보령.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당진. 자, 그리고 여기는 음성이죠. 음성. 자,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음성 중에 음성. 자, 먼저 가는 청양 지나 공주 가서 세종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공주가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보령에서 세종 가는 길이 자,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보령. 자,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천 지나 청주 지나 세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진천은 여기. 자, 청주는 여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간다는 거죠. 맞죠? 진천 청주 지나간다. 자, 그러면 나는 음성. 나는 음성. 자, 다는 아산 지나 천안 지나 세종에 간답니다. 자, 아산이 여기, 자, 천안이 여기니까 자, 요렇게 지나서 세종에 간다 이거겠지. 아산 천안 지난다 하면 자, 다는 당진. 자,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선택지 1번에 가에는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자,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은 자, 나의 음성이죠. 자, 진천 음성 혁신도시니까. 자, 2번에 개펄을 활용한 축제, 이 머드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보령입니다. 자, 보령 머드 축제. 자, 보령은 가고요. 자, 3번에 석탄박물관은 요 보령에 있죠. 자, 보령은 가. 자, 총인구는 자, 음성하고 당진 중에 음성은 아직까지 군입니다. 음성군. 당진은 도시니까 시잖아. 그래서 당진이 더 많아야 되죠. 자, 5번에 1차 금속 제조업 종사자 수. 자, 우리 당진이 제철소가 있는 도시니까 자, 1차 금속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진이 자, 보령보다 많아야 되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가는 신의주. 자, 나는 나선. 자, 다는 원산이고요. 자, 라에는 금강산이 있죠. 자, 북한의 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기억에 가에는 외자 유치와 교역 확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행정구. 신의주가 개방 지역에 해당되는 특별행정구니까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리을에 나만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단지는 자, 금강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요 개성공단에 있죠. 개성. 자, 지금은 중단됐지만 자, 개성이 여기 가나다라 중에는 없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나보다 북한에서 개방 지역으로 지정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자, 나진선봉은 1991년에 자, 개방을 했고요. 자, 금강산은 2002년에 개방을 하죠. 개방했지만 자, 2008년에 중단이 됩니다. 2008년에 중단. 자, 개방한 시기는 나가 이르니까 자, 디귿은 맞는 거죠. 자, 리을에 가와 다는 모두 분단 이전에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의 종착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자, 신의주에는 자, 경의선 철도가 자, 서울에서 연결이 됐었고요. 자, 원산은 경원선 철도가 자, 서울에서 원산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단 이전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 종착역. 자, 둘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작년 수능 20번 문제처럼 조금 복잡한 문제니까 자, 선생님하고 자, 하나씩 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도에 표시되는 AD 지역에 대한 자, 두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도의 네 지역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금 영남권의 지도가 나와 있고 A는 구미, 자, B는 경주, 자, C는 하동이고요. 하동. 자, 그리고 D는 자, 부산이죠. 자, 지금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는데 자, 일단은 제시된 두 질문에 자,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A는 군, C는 시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A 구미는 시고요. 구미시. 자, 하동은 하동 군이지 하동군.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아니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갑은 아니오를 써서 맞았고 자, 을도 아니오를 써서 맞아서 둘 다 1점씩으로 획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B와 D에는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나요? 했는데 요거 정답은 예죠.
자, 경주, 부산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갑은 맞췄고 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건 간에 갑은 4점을 획득해야 돼서 기역, 니은에 모두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가나에 대한 정답을 기역, 니은에 써야 된다. 갑은 꼭. 자, 그리고 을은 2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위에 두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만 1점을 획득했죠. 그래서 을의 두 답변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인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인지를 먼저 하시고 자, 기억부터 우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가 자, 가에 자, B에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 마을이 있나요? 이면 자, 가에 들어갈 질문.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답을 먼저 찾아볼게. 자, B가 경주고 경주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마을인 양동 마을이 있죠. 그러면 가의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가의 정답은 지금 얘가 되는 거야. 자,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 가에. 자, 그러면 니은은 얘이다. 자, 그럼 봐봐. 자, 을은 얘를 써서 1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을은 얘를 써서 1점을 획득을 했어. 그러면 을은 총점이 2점이기 때문에 이 을의 나에 대한 정답 아니오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2점이 되잖아. 총 2점. 자, 요거 맞추고 요거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 나의 정답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나의 정답은 을이 쓴 정답인 아니오가 아니. 얘가 실제 정답인 겁니다. 자, 갑은 무조건 정답만을 써야 되는 친구죠. 그래서 니은에 얘가 들어가야 자, 4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인 거죠. 자, 첫 번째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자, 니은을 따져볼게요. 자, 나가 C는 D보다 인구 밀도가 높나요? 이면 자, 이 질문의 정답을 찾을게. 하동하고 부산 중에 당연히 인구 밀도는 부산이 높아야 됩니다. 자, 부산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자, 그러면 나의 정답이 아니오야. 나의 정답이 아니오. 그러면 을은 아니오를 써서 맞췄기 때문에 을이 2점이 되려면 이 가에 대한 답변, 요 얘가 무조건 틀려야 돼요. 자, 그러면 가의 실제 정답은 아니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에 얘를 쓰면 어떻게? 자, 갑은 무조건 기억에 아니오를 써서 맞춰야 되는데 자, 얘를 써버리면 틀려서 4점 획득이 안 되죠. 자,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니은은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자, 디귿도 따져볼게요. 자, 디귿에서 얘기한 게, 자, 가가 D에는 국제공항이 입지에 있나요? 이면, 자, D에는 국제공항이 입지에 있니? 자, D가 부산. 얘잖아, 얘. 자, 그러면 가의 정답이 얘이면이야, 얘이면. 자, 그러면 을이 맞췄어. 자, 그러면 을은 획득한 2점을 다 획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의, 자, 나에 대한 답변, 아니오는 틀린 답이 돼야 2점 획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 들어갈 질문은 자, 무조건 정답이 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자, 나에는 A는 C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나요? 자, 구미와 하동 중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시인 구미가 높겠죠. 이 질문의 정답은 얘야. 그러면 정답이 얘가 들어가는 질문인 나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디귿의 상황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한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같으면 뭐 충분히 괜찮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자, 기존 시험에 비해서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조금은 어려운 편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친구 3월부터 그리고 과목을 바꿔서 자, 아직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자, 6월 모평까지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끝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6월 모평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자, 그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자, 질문 있으시면 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